오늘은 제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제5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우리 최영수 조합원님이 방문하셔서 그동안의 조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조합 정관하고 선거관리 규정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의 올바르고 투명한 조합 경영을 위해서는 누가 임원이 되든지 간에 조합 정관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조합 정관 변경안을 제가 마련을 해드리고 작성을 대신해서 해드리고 물론 이제 조합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참여를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행 방식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뭐 그건 조합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만은 제가 작성해드린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면 조합원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모이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은오동 조합 정관은 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우선 그것만이라도 시급히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변경안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첫째는 정관 8조입니다. 정관 8조 같은 경우 여기는 대의원의 의결로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관이. 물론 정관이 중간에 한번 변경하면서 법률 규정이 새로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 법률 규정을 뭐 그대로도 써놓고 해서 조금 많이 촌스럽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만 그래서 그 법 규정도 조금 현행 법규에 맞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 8조 사망 같은 경우 그런데 기존에 경미한 변경을 대의원의 변경으로 의결로 가능하도록 해놨길래 조합원 총회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합 정관의 25조에는 대의원의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 정관을 제외하고는 업무 규정을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정관을 변경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정관 상호 간에도 서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괜히 많은 비용 들여서 소송하고 뭐 이런 법률적인 혼란이 올 것 같아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맞고 정관은 그리고 대의원에서 함부로 변경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그래도 사적 자치 규약인데 대의원회가 함부로 변경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8조에 사망이나 사항은 사망 같은 경우는 특히 동의에 관해서 17조 2항 규정 구법을 써놨습니다. 그대로. 이것도 지금 법은 27조입니다만은 17조의 동의 방법에 관해서는 2009년 2월 6일 날 이미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뭐 동의에 관해서 무슨 인감을 붙이고 하는 그런 종전 절차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바뀐 지가 언젠데 옛날 구법을 써놨길래 그것도 삭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게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정관 절차, 개정 절차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정관 65조 3항에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필요하게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해놔서 그리고 법 이론상 당연한 거라서 삭제하는 게 훨씬 더 보기 매끄럽고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데 재건축 조합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10조 2에 부동산의 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그런데 과거에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했었고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토지 등 소유자나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시공사를 뽑을 때 거의 모든 재건축 조합은 공동시행자, 실제로는 시행자 신고를 안 하면서 공동시행자로 재건축 조합, 시공사들을 끌어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시행자가 소위 말해서 시공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는 표준정관 자체에도 그 당시 표준정관 국토부가 보급한 표준정관은 37조에는 신탁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2003년 7월 1일인데 지금 1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하지 않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탁 등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2012년에 오히려 없었는데 2012년 2월에 이 규정을 불필요하게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불필요한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 모순된 거 이외에도 단순한 용역비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원들인데 그러나 신탁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신탁 사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조합으로 신탁을 해놨는데 내 재산을 신탁을 해놨는데 조합이 어떤 불법 행위로 소송이 붙어서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다. 특히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위험하죠. 그랬을 때는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신탁 재산을 들고 있다 보면 조합 재산의 경매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들 재산에. 실제로 저는 옛날에 수년 전에 부평에서 조그만 조합이 그렇게 당하는 걸 봤습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조합으로 신탁 등기를 해놨다가 시공사와의 분쟁이 붙으니까 결국은 조합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 등기가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경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원래는 신탁 재산은 경매가 안 됩니다만 신탁을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불필요한 신탁 등기를 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하는데 원래 그리고 표준정관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신탁 등기 규정을 넣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해서 이 규정 또한 삭제하는 게 맞고 다만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합원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절대 삭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조합에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 중에서 16조에 보면 조합장이 유고시에나 이럴 때는 이사 중에 상근이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은 유고시라는 경우가 해임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유고되거나 해임하면 전체를 해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근이사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또 잘못을 한다면 상근이사가 더 많이 하는데 비상근이사를 해임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 상근이사를 해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직무대행자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상근이사에 한정된 것은 과거에 표준정관을 만들 때 가로 열고 예시를 제공한 것인데 그대로 표준정관을 베끼다 보니까 가로 열고 상근이사라고 해놓는 바람에 잘 못 돼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조합과의 소송을 할 때 또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놔서 법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도시정비법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와의 소송에 관계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 규정에 맞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그리고 상근이사가 아닌 만약에 유고시에는 이사 누구라도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근이사의 제안보다는 비상근에게 풀어주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근이사들이 오히려 불신당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근이사는 사실상 회의 때만 나가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불신당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도 맞지 않아서 소위 법률 규정에 맞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정관 변경안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18조입니다. 임원의 해임. 도시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관들은 표준정관은 이 규정이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합장이 조합의 임원들이 직무유기나 태만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될 때는 해임한다. 그리고 나서 소명 절차를 줘야 되고 이렇게 정관에서 굉장히 청문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정관 규정이 표준 정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6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법률 절차에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다 이 규정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판결들은 해임 사유는 필요 없다. 조합원이 싫으면 언제라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이미 개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같은 경우는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임원을 해임하려면 해임 발의서에다 인감도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법입니까? 왜 법률에 없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해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정관을 꽁꽁 싸매놨습니다. 어디다 내놓으면 대단히 창피한 정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 임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관이라면 조합원들이 굳이 여기에 따라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법에서 유일하게 저항권을 인정한다면 43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점에서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 내용은 다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게 맞고, 실제로 각종 다른 표준정관을 쓰고 있는, 아니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개정된 법에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회귀를 시켜놨기 때문에 법 규정과 맞지 않아서 어차피 이 부분은 누군가가 소송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는 또 20조에 있습니다. 20조는 법 44조 2항의 조합원 총회 개최권을 조합장에게만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나 대의원 3분의 2에게는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습니다. 법이. 그것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권한은 조합장과 맞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하는 게 맞는데, 조합장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일을 했을 때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이거는 총회에서 다시 바꿉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감증명을 붙이고 인감도장을 찍어라. 조합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법에도 없게끔 꽁꽁 싸매서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본인이 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욱이 재밌는 거는 본인이 하는 총회는 다 재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원이 원해서 하는 총회는 재소집도 안 되게 해놨습니다. 무조건 한 번 올려서 성원이 안 되면 부결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좀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사 표준 규정에는 철회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다. 22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조를 좀 그 부분 바꿀 필요가 있어서요. 법 규정에 맞게 바꿨고, 그다음에 22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첫째는 서면을 작성하라로 서면 또는 10조 2항에서 정하는 대리인이 조합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S를 써서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이 홍은 5구역 조합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2016년도에 총회를 해서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을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임원 선임할 때 그 총회 선거관리 규정을 안 지켰습니다. 결국 OS 써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조합원들이 몰라서 그랬지, 그것을 만약에 나는 OS한테 표를 줬습니다. 실제로 OS가 우리 집을 방문해서 서명결서를 걷어갔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다 무효 판결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무효 판결이 됐을 텐데 조합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도 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정관으로 아예 제안을 하면 조합원들이 그나마 좀 내용을 알겠다 싶어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선거관리 규정도 전자적 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 OS는 못 쓰게 하는 대신에 전자적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전자적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왜곡됨이 없이 조합에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OS를 없애지 못하면 조합 비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제 개인 지론이기도 하고, 또 조합원들이 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했고, 특히 철회 같은 경우요, 많은 조합에서 해보셨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조합에서 임원 해임 총회를 하는데 조합에서 OS를 동원해서 그것마저도 또 방해하는 총회를 합니다. 물론 형법상의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라 해도 잘 안 하는데, 업무방해죄가 또 워낙 처벌에 약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그러나 꼭 유형, 무형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총회에 못하게 한다든가 성원이 안 되게 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가 될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임하겠다 그러면 조합들이 OS 동원해서 그거 막고 다니죠. 한쪽에서는 걷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그거 철회해서 걷고 다니고. 그런데 서울시 의사 표준 규정에도, 표준 규정에 의하면 철회는 총회 당일날만 철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철회에 한해서는 서울시 표준 의사규칙을 준용해서 총회 당일날 철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사실상 중간에 조합원들이 의사결정 해놓은 거를 제3자가 방해하거나 하는 걸 못하도록 그렇게 정관 변경안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수 2구역이나 성수 3구역에서는 성수 2구역 같은 건 대부분까지 무효 판결이 났고, 성수 3구역도 고등법원까지 무효 판결이 났고, 부산에도 조합이 하나 무효 판결이 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선거관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무효 판결이 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예 정관으로 그걸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의원회 설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회가 규정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25조에 보면 정관을 제외한 행정 업무 규정은 대의원에서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선거관리 규정이고 회계 규정이고 다 만들기는 총회에서 만들었는데 개정을 대의원회가 하도록 해버리면 총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조합의 대의원만 되면 왠지 조합원의 대표자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저께 선거를 했습니다만 선거는 그래도 국민의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의원들이 우리 대의원으로 조합 같으면 대의원으로 말하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나 지원하고 OS가 뽑아주고 그러니 조합장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의원이 조합원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결정한 거를 대의원회가 무조건 개정하게 해놓는다. 이건 아주 나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것은 일부 지난번 2018년도에 했던데 저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 규정도 만약에 조합이 2개월 이내 이 총회를 이런 요구서를 조합원이 20%를 보내서 만약에 안 하면 조합원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직접 소집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임원 선임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제 3호 안건은 임원 선임 안건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미리 선거관리 구성 권한도 조합장이 하도록, 이거 발의자 대표가 하도록 하는 그런 총회 개최 안건 하나, 2호 안건을 넣었고요. 3호 안건 알다시피 임원 선임의 건인데, 현행 표준선거관리 규정은 임기는 있지만 60일 전에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입후보를 안 하고, 개정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3호 안건으로는 이번에는 임원 연임을 하지 말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입후보자 등록에서 선임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원 선임 안건을 3호 안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이 조합이 안타까웠던 것은 조합원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서대문 전체 지역이 서대문구가 그닥 행동을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년 전에 가재울 사고에 대한 비리백서를 저에게 의뢰해서 사실상 작업을 다 해놓고도 은폐하고 이를 지금까지 발간 안 하고 은폐하고 있는 구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조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비단 저는 최영수 조합원지만 우선 뵀습니다만은 만약에 조합을 바로 잡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면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투명하고 올바른 조합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은 5분의 1이 동의하고 그러나 정관을 워낙 까다롭게 해놔서 이번에 동의서에는 꼭 인감증명을 찍고 인감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이 요구서마저도 유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조합원 뜻에 따라서 총회 개최 요구가 이루어져서 조합이 투명하게 바뀌게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